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정보가 가득하지만 약간 손상되었습니다. 대형 박물관 55호실에는 점토판 하나가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약 14cm 정도로 한 손으로도 무리 없이 들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한쪽 면에는 서령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마치 원형 차트처럼 8개의 쐐기 모양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구역 안에는 신화나 기도문이 아니라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별의 이름, 뜨고 지는 시간, 각도 측정값, 그리고 궤도 계산으로 보이는 내용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토판은 종교적 유물이라기보다 오히려 기술 문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 점토판은 1850년대 헨리 레이어드가 니네베에 있던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발굴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니네베의 플라니스피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두 연구자가 이것을 상징적인 기록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천문 데이터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고대 연구 분야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가장 기묘한 이야기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주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점토판에 실제로 무엇이 담겨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8개의 구역 각각에는 관측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별의 위치, 별자리에 대한 언급, 그리고 천문 관측과 일치하는 각도 측정값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정된 별들을 기준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할 때 남기는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몇몇 구역에서는 숫자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만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각도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관측자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겉보기 속도로 이동하는지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토판 자체는 기원전 700년경의 것으로 아슈르바니팔의 방대한 기록 보관소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묘사된 하늘은 그 시대의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별의 위치를 현대 천문 소프트웨어에 입력해보면, 즉 역사상 어느 시점의 하늘이든 재현할 수 있는 도구로 분석해보면 그 배열은 기원전 700년의 하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신 훨씬 더 오래된 하늘과 일치합니다. 계산 결과는 하나의 특정한 날짜로 수렴합니다. 바로 기원전 3123년 6월 29일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이 점토판이 만들어진 시대의 원본 관측 기록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기록을 복사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메소포타미아 역사 속에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존되고 전해지고 반복해서 필사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2008년 두 명의 연구자 앨런 본드와 마크 햄셀은 이 플라니스피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통적인 역사학자가 아니라 항공우주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들은 이 점토판을 일반적인 기술 데이터셋을 다루듯 접근했습니다. 즉, 숫자들이 물리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상징적인 천문학이 아니라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하나의 물체를 추적한 연속적인 관측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각도 데이터와 위치 기준 정보를 이용해 그 물체의 경로를 재구성했습니다. 그 물체는 특정한 방향에서 진입해 알려진 별들을 기준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했고, 결국 하나의 마지막 지점을 향해 이어지는 궤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궤적을 계속 연장해보면 결국 지구상의 한 지점과 교차하게 됩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알프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티롤 지역에 있는 호에펠스라는 계곡을 가리킵니다. 호에펠스는 평범한 계곡이 아닙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선사시대 산사태 중 하나가 발생한 장소입니다. 약 9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암석과 잔해가 산비탈에서 무너져 내려 계곡 아래를 덮쳤는데, 그 규모는 기존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질학적 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략 9,000년에서 1만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차 범위는 상당히 큽니다. 이 산사태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원인들, 즉 지진이나 집안의 수분 포화 또는 점진적인 사면 붕괴만으로는 이 퇴적층의 규모와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대기 중 폭발입니다. 거대한 물체가 대기권에서 폭발하며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냈고, 그 충격으로 산 전체가 불안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극심한 열이 발생했다는 증거도 존재합니다. 녹아내린 암석층은 충돌이나 대기 폭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의 고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증거조차 논쟁의 대상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열이 산사태 자체에서 발생한 마찰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진짜 과학적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두가 동의하는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드와 햄셀은 플라니스피어가 바로 그 원인이 된 물체를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궤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름 약 1km 규모의 천체를 추정했습니다. 이 천체는 낮은 각도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뒤 지중해 상공을 지나 알프스를 가로질렀고 결국 코에펠스 상공에서 충돌하거나 폭발의 산사태를 일으킬 만큼 강력한 충격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구는 학술 출판사를 통해 발표되었고 사용된 방법론 역시 충분히 검증 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별 위치 계산, 궤적 재구성, 그리고 지질학적 증거와의 연관성까지 모두 검증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것은 거센 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용한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무시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반박은 계산 과정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시험하며 오류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무시는 그저 이 아이디어를 추측에 불과하다고 치부한 뒤 넘어가면 끝입니다. 현재까지 별의 위치가 다른 날짜와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한 널리 인정받는 반대 분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궤적 재구성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코에펠스 산사태의 규모와 열 흔적을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경쟁 가설 역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토판은 지금도 원래 있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산사태 흔적도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3123년에 하늘을 재구성한 결과와 유럽에서 발생한 거대한 지질학적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분석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 분석은 지름 1km 규모의 천체가 바로 그 날짜에 오스트리아 상공에서 충돌하거나 폭발했다는 사실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논리는 서령 문자 해독, 고대 데이터 해석, 그리고 불확실성을 포함한 지질학적 증거와의 대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각 단계마다 오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실도 드러냅니다. 플라니스피어에는 체계적인 천문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점토판 자체보다 수천 년 더 오래된 하늘과 일치합니다. 또한 그 안에는 움직이는 물체의 궤적 계산으로 보이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재구성하면 최소한 충분히 그럴듯한 수준에서 선사시대 거대한 사건의 물리적 흔적과 맞아떨어집니다. 만약 본드와 햄셀의 주장이 일부라도 맞다면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플라니스피어는 기원전 4000년기 초반에 이루어진 관측 기록의 복사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누군가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물체를 목격했고 별들을 기준으로 그 움직임을 추적하며 운동 경로를 계산한 뒤 그 사건을 기술적인 형식으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보존되고 반복해서 필사되었으며 결국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도서관 중 하나에 보관되었습니다. 그 보존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은 단순히 이것저것 모아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선별된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서기관들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문서들을 수집하고 필사하기 위해 지역 곳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남은 기록이라면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기록을 보존했을까요? 가장 단순한 설명은 그 사건이 엄청나게 특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만큼, 그리고 절대로 잊혀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물체가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결국 대재앙을 일으켰다면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점토판 자체는 크기만 보면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박물관 진열장 안에 조용히 놓여 있으며 원한다면 누구나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관측 기록을 기원전 3123년으로 연결하는 계산 역시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리킬 가능성이 있는 지질학적 사건은 아직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둘을 연결하는 분석 역시 결정적으로 반박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플라니스피어는 고대 인류가 목격한 거대한 천문 재앙의 기록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려면 데이터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별 위치 계산을 다시 재현하고 궤적을 검증하며 지질학적 증거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의 본격적인 검토는 지금까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관측자는 그 점토판에 무엇을 기록했던 걸까요? 기원전 3123년 6월 29일 하늘을 가로지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알프스에 도달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답들은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